띠링띠링 곰7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랙판다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회사원 지훈이 퇴근 후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발신인 정보는 지워져 있었고 주문한 기억도 없었다. 의아했지만 별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고 섬뜩한 표정의 작은 나무 인형이 하나 들어 있었다. 인형의 눈은 한쪽만 박혀 있었고 다른 쪽은 텅 비어 있었다. 지훈은 불쾌감에 인형을 구석에 던져두었다. 다음 날 더 큰 택배 상자가 배달되었다. 역시 발신인 불명. 이번에는 지난번 인형과 똑같이 생겼지만 크기만 다른 눈 하나가 없는 중간 크기의 나무 인형이 들어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칠 뒤 사람 키만 한 거대한 택배 상자가 문 앞을 막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지훈이 경비실에 연락했지만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고 했다. 상자 안에는 역시 눈 하나가 없는 거대한 나무 인형이 들어있었다. 세 개의 나무 인형은 크기 순서대로 지훈의 방 한쪽 벽에 놓였다. 마치 가족 사진처럼. 텅 빈 인형들의 눈구멍이 모두 지훈을 향하는 듯했다. 밤마다 인형들이 움직이는 악몽에 시달렸다. 지훈은 인형들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버렸던 인형들은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소름이 끼쳤다. 마치 저주에 걸린 것 같았다. 그날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물건들이 저절로 떨어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인형들의 텅 빈 눈구멍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것도 같았다. 지훈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신경쇠약 직전이었다. 인터넷에 말하는 인형, 움직이는 인형 등을 검색했지만 뾰족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또다시 택배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액세서리 상자만 한 크기였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상자를 노려보기만 했다. 며칠 동안 상자를 열지 않자 밤마다 인형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 열어보지 않아? 선물이잖아. 낮은 남자아이의 목소리였다. 견디다 못한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람의 것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눈알 하나가 들어있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눈알은 가장 작은 인형에 비어있는 눈구멍에 맞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2개의 눈알이 더 배달될 것이라는 것도. 싫어. 이건 꿈이야. 지훈은 부정하려 했지만 손 안의 나무 눈알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택배 상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틈으로 내다본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눈이 없는 마네킹을 끌고 와 문 앞에 세워두고 있었다. 마네킹의 크기는 지훈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또 다른 작은 택배 상자가 마네킹 발밑에 놓였다. 이번에도 눈알이 들어있을 터였다. 지훈은 공포와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내가 다음 인형인가? 지훈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인형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은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져 인형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망치로, 가위로 닥치는 대로 인형들을 파괴했다. 인형들은 쉽게 부서졌지만 부서질 때마다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모든 인형을 산산조각 내자 집안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지훈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가 외눈구멍으로 밖을 보았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앞에 새로운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크고 마치 관처럼 생긴 길쭉한 상자였다. 그리고 상자 위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었다. 카드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 적혀 있었다. 마지막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완성할 시간입니다. 글씨체는 섬뜩할 정도로 정갈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암흑이 찾아왔다. 그리고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찾았다. 낮은 속삭임과 함께 무언가가 지훈의 목덜미를 차갑게 감쌌다. 나무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손이었다. 지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지훈의 방을 비췄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어젯밤의 난장판은 온데간데 없다. 방 한가운데에는 지훈과 똑같이 생긴 두 눈이 완벽하게 박힌 나무 마네킹이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다. 마네킹은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네킹의 발치에 작은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에는 새로운 주소와 수취인 김민수라고 적힌 운송장이 붙어 있었다.